안녕하세요. 오늘은 펫 도시의 경제적 해자 개념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해자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이나 높은 시장 점유율, 운영 효율성 또는 훌륭한 경영진만으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해자는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무형자산, 특히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충성도를 높이면 기업은 가격 결정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비용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객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옮겨가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환 비용이 높을수록 고객은 쉽게 이탈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인데요.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원가 우위를 통해 기업은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을 선택하게 되죠.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가격 결정력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그토록 주식 투자에 있어 매우 강조한 경제적 해자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경제적 해자의 중요성 및 오해. 1. 경제적 해자의 정의. 경제적 해자는 기업이 경쟁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중세시대의 성을 방어하기 위해 파놓은 도랑과 같은 개념으로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해자는 특정 기업이 경쟁사로부터 쉽게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해자는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과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독점적인 기술이나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경제적 해자로 작용하여 경쟁사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경제적 해자의 중요성. 경제적 해자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해자가 있는 기업은 경쟁사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3. 경제적 해자와 오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해자를 단순히 뛰어난 제품이나 높은 시장 점유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뛰어난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면 그 우위는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해자는 단순한 제품의 질이나 시장 점유율이 아닌 기업이 속한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4. 경제적 해자의 주요 요소. 경제적 해자를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무형자산, 전환비용, 네트워크 효과, 원가 우위 등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브랜드 가치나 특허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환비용은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 비용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기존 제품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제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는 특히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두드러집니다. 마지막으로 원가 우위는 기업이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5.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의 특징.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이익률과 빠른 성장률을 보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사들이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은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같은 기업은 강력한 브랜드 가치와 독창적인 제품으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6. 경제적 해자를 넓히는 방법.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넓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구조를 분석하여 해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해자는 기업의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에 주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챕터 2. 경영진의 능력과 산업 환경의 중요성. 경제적 혜자에는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저비용 생산입니다. 이는 기업이 경쟁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높은 전환 비용입니다. 고객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높을수록 기업은 고객을 유지하기 유리합니다. 셋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는 특히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두드러집니다. 넷째, 무형 자산입니다. 브랜드 가치나 특허와 같은 무형 자산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규모입니다. 대규모 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영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한계도 분명합니다. 경영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업 환경이 좋지 않다면 기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능력만으로는 성공적인 투자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산업 환경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산업 환경의 중요성은 특히 경제적 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 높은 진입장벽과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영진의 능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산업 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경제적 혜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제적 혜자가 강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은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사례로는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혜자가 강한 기업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경영진의 능력보다 산업 환경과 경제적 혜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마무리하자면 경영진의 능력과 산업 환경은 모두 중요하지만 경제적 혜자가 강한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3. 특허와 라이선스의 중요성. 특허와 라이선스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특허는 기업이 경쟁사에 의한 폭재를 차단하는 방어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기업의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해당 기업이 그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특허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언젠가는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의 만료에 대비하여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개의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업은 경제적 혜자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이므로 기업은 지속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하면, 즉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화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일 특허에 의존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특허를 출원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선스는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라이선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력회사와 제약회사의 라이선스 필요성을 비교해보면 제약회사가 더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강력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전환 비용이란 고객이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비용이 과도하게 클 경우 고객은 이동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며 고객의 충성도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전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객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많은 사용자가 있을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제적 혜자를 형성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많은 가맹점과 고객이 있을수록 더욱 많은 고객이 이용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가맹점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많은 사용자 기반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높였고, 이는 다시 사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혜자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혜자가 존재할 경우 기업은 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과 브랜드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이익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허와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기업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와 라이선스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챕터 4. 네트워크 효과와 원가 우위. 네트워크 효과는 많은 사용자가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베이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많은 판매자가 있을수록 더 많은 구매자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트워크 효과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은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한 예입니다. 카카오톡은 친구와의 소통이 원활해질수록 사용자들이 더욱 몰리게 되고, 인스타그램 역시 많은 사용자들이 사진을 공유할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단순히 사용자 수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용자들이 활발히 소통할수록 그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와 참여도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강력한 커뮤니티는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원가 우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가 우위는 기업이 경쟁사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프로세스 개선, 유리한 위치, 대규모 생산, 그리고 독특한 자산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가 우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원가 우위는 경제적 혜자를 만들어내며, 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경제적 혜자란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며, 이러한 혜자를 보유한 기업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세스에 기반한 원가 우위는 기존 기업들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규 업체가 이러한 공정을 모방할 수 없다면 시장의 경제적 구조가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와 원가 우위는 단순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요소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정비가 분산되면서 원가가 더욱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원가 우위는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ETF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TF는 거래량이 중요한데, 거래량이 낮은 ETF는 팔기가 어렵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많고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효과와 원가 우위를 이해하는 것은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를 잘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효과와 원가 우위는 기업이 경제적 혜자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챕터 5. 규모의 경제와 혜자 손실 요인. 규모의 경제란 무엇인가?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그 이후로 재화의 생산이 시작되면 총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와 같은 OTT 회사는 구독자가 증가하더라도 콘텐츠 제작비는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폭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는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나며 작은 도시의 케이블 TV나 비행장과 같은 사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의 원리는 고정비를 더 많은 생산량으로 분산시킬 때 발생합니다. 즉,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단위당 고정 비용이 줄어들어 원가 우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량 생산을 통해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해자 손실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의 해자가 침식되는 신호 중 하나는 가격 결정력의 약화입니다. 경쟁자가 등장하여 고객의 가격 저항이 커질 때 해자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만들며 결국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산업 구조 변화 또한 해자를 망가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코닥과 시어스의 사례처럼 기술 혁신과 소비 패턴 변화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며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자를 찾으려면 태생적으로 해자가 만들기 쉬운 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비자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판매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가격 결정력과 원가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에서 독점적인 기술이나 자원을 보유한 기업은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와 해자, 손실 요인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챕터 6. 상가 건물의 가치 판단 기준. 상가 건물의 가치는 주로 잉여 현금 흐름에 의해 결정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란 상가 운영에 필요한 유지비와 수리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이 클수록 상가의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를 평가할 때는 이 잉여 현금 흐름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주변 환경도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상가 옆에 빈 땅이 존재할 경우 이 땅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잠재적인 임대 수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를 구매하거나 투자할 때는 주변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건실한 세입자가 있는 상가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므로 가치가 높습니다. 세입자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상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가 불안정하거나 자주 바뀌는 경우 상가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가능성도 상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가는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경쟁 상가가 생길 수 없는 경우 해당 상가는 더욱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의 독점적인 위치나 특수한 상권에 위치해 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상가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본이익률, 위험성, 성장성, 경쟁력 4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이익률은 투자 대비 수익률을 의미하며 위험성은 해당 상가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성장성은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며 경쟁력은 해당 상가가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가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건물의 가치는 단순히 현재의 수익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과 주변 환경, 세입자의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가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숫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가의 위치, 주변 환경, 세입자의 신뢰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인 가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건물의 가치는 단순히 현재의 수익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과 주변 환경, 세입자의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가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숫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가의 위치, 주변 환경, 세입자의 신뢰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인 가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상가 건물의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챕터 7. 경제적 해자와 투자 전략. 마지막 총정리. 1. 경제적 해자의 유형. 경제적 해자란 기업이 경쟁사에 비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해자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장기적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해자는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 가격 결정력입니다. 이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은 가격을 상승시키더라도 고객을 잃지 않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 우위입니다. 이는 기업이 경쟁사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비용 우위를 가진 기업은 경쟁사보다 더 높은 마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이는 대량 생산을 통해 단위당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대규모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과 경제적 해자. 이제 경제적 해자를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란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구입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때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자가 있는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낮은 경우 이는 해당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주식 매도의 기준. 주식을 매도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인식입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식했을 때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의 악화입니다. 만약 기업의 재무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면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투자처 발견입니다. 만약 다른 기업에서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고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비율 조정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매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해자의 사례. 경제적 해자의 사례로는 워렌 버핏의 투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와 같은 브랜드의 경우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나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5. 경제적 해자와 미래 투자. 마지막으로 경제적 해자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환경에서도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해자가 있는 기업은 경제적 불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경제적 해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경제적 해자와 투자 전략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에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